늦은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것도 없어? 이번 피해자는 피해자 어디 있어요? 어디야? 저기 있습니다. 어? 뺑소니 사고로 날아간 상태. 아니 대체 어떻게 된겨? 차량 충격 후에 저 위로 튕겨져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 걔 이름이 예슬인가요? 예슬아! 급히 에스리를 불러보는 송설. 이 말 들려? 하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에스리. 어떤 개새끼열의 애를 치고서는 인피병을 쳐. 송설은 곧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의식을 잃은 채 호흡도 잃어가고 있는 아이. 어때? 호흡이 약해요. 위험합니다. 출혈하고 부종으로 꽉 막혔어요. 병원 이송이 급선무예요. 호계는 먼저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는데 저기 보호자분, 네 경찰입니다. 그 사고 경위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몇 시간 전 주방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이와 함께 퇴근하며 돌아오는 길에 애가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그거 죽겠다고 달려가. 사고를 당하고 만 에스리. 혹시 그 새끼 무슨 차인지 봤어요? 아 모르겠어요. 엄마가 기억하는 건 아 흰색 승용차였어요. 사고를 낸 차량이 흰색 승용차였다는 것뿐. 주변에 CCTV 탈탈 털어봐. 움직여라. 예. 자 움직입시다. 일단 곧바로 에스리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들. 그런데 산소가 안 돌아. 세츄레이션 어때? 포화도 53에 맥박 안 잡히는데 어떡하죠? 점점 심각해져가는 에스리의 상태. 병원까지 15분 걸릴 텐데. 응급차에서 숨이 멎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결국 니들 크리코 준비해. 네? 니들 크리코를 준비하는 송설. 먼저 응급실에 전화해볼게요. 동우는 그런 송설을 말리는데 아우씨 왜 전화를 안 받냐? 그냥 병원으로 가시죠. 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이러다 장기 다 꺼지면 뇌사라고. 달리는 차 안에서 쨌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병원까지 시체 이송할래? 우리가 구급차지 우급차야? 결국 과감하게 아이의 목에 바늘을 삽입하는 송설. 기관 튜브. 그렇게 산소를 주입해 보는데 산소 포화도 잡혀? 68로 상승 중입니다. 다행히 잡힌 산소 포화도. 그럼 시간은 벌었어. 얼마 안 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한 그들. 호흡에 기존에 부종과 출혈이 있어서 니들 크리코 시행했습니다. 처치를 잘하셨네요. 덕분에 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니들 크리코? 미쳤어요? 아 전화도 안 받고 위급 상황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추 손상에 의한 호흡 부전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했다고요? 송설의 판단을 지적하는 의사. 증 오고 세츄레이션 53에서 드랍 중이었고 에어웨이는 꽉 막혔는데 안 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세츄레이션 얼마야? 네. 현재 89입니다. 됐네 그럼. 아니 그래도 한 선생이라면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니들 크리코 할 수 있겠어? 그와 반대로 송설의 빠른 대처를 칭찬하는 의사 차제이. 구급차 안에 있는 구급이 판단하는 거야. 그 누구도 하기 힘든 행동이었을 겁니다. 한편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던 경찰들은 얼마 안 가 자동차 타이어 식별에 성공하는데 타이어 모델 SB780이고요. H모터스에서 출시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모델이네요. 근데 스키드마크로는 여기가 한 개인데 더 나온 거 없어요? 그때 마치 짠 듯 찾아내게 된 유리 조각. 찾았다. 얼마 안 가 모델명 나왔습니다. LF 소나타 2014년식 맞아? 차종을 찾아낸 그들.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 끊어. 자, LF 소나타 2014년식 추적하죠. 예. 그렇게 빠른 조사 덕분에 바로 추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확인해 주세요. 찾았다. 네, 찾았습니다. 우성루 398길. 그래요? 그럼 바로 따라 붙어야지. 이번에 제대로 잘못 걸린 가해자. 야, 너 진돗개한테 잘못 걸렸어. 이제 진돗개로 100건대 뒤졌다 이 새끼야. 소나타 LF. 천리안을 이용해 빠르게 차량을 찾아내는 그들. 한차 너무 많아. 그 사이 주차를 마친 가해자 차량 안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로 인해 화재 경보가 작동되는데 화재 출동, 우성마트 지하 주차장 자동 화재 속도 설비 신고입니다. 한편 에스리의 엑스레이 데이터를 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차 의사. 아이의 몸에 남겨진 수많은 골절들. 그 사이 차량을 발견한 호계. 스탑. 맞아요, 이 차. 차 문을 열려 하는데 안에 누가 있니? 그 순간 건드리지 마! 때맞춰 출동한 소방. 재직하고 싶어서 환자겠어? 내부부터 확인해! 자! 요구조자 발견! 기수! 넘어! 자! 곧바로 운전자를 꺼내 사태를 수습하는데 천천히! 119 구급됩니다. 괜찮으세요? 맥박은? 맥박은 괜찮은데 산소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살아있는 운전자. 이 새끼 이거 저 오존사고 뺑소니범이야. 산소가 아깝다. 산소가. 산소가 아까운 호계. 하지만 살려야만 합니다. 살려놔야 제값 치르죠.
다행히 의식을 찾은 가해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2번 다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임마 알아? 아니 뺑소니도 모자라서 화제까지 내려 그랬어요? 딸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한편 에스리는 출혈은 잡았는데 아직 뇌 손상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도 병원에 도착하는데 뭡니까 이거? 자, 이 자식 이거 뺑소니범이요. 저 오전에 왔던 그 최혜선 환자 기억하죠? 자, 팀장. 내 엄마. 그런데 야, 너 뭐 하나 들어오는 거 못 봐, 왜? 잠깐 시간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호계와 송설을 부르는데 송 대원님도 같이 가시죠. 현장에 계셨으니까. 양발 종골, 양손 손목, 손가락, 발가락에 다발성 골절. 일부에서는 가골과 골막과 신생 고령성이 보이고요. 자연 치유가 저만 못 완료된 알아듣는 거 손상과 아니죠? 치유 중인 손상이 섞여. 결론은 최혜슬 환자 전신에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골절이 16개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골절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됐다는 것. 아이 대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목격자라고 하죠. 잠깐만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뺑소니 잡자마자 사건 대로 전환됐다. 곧바로 유치원으로 향한 호계. 예슬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활발하고 평범한 아이였어요. 엄마와 사이가 좋았던 에스리의 모습. 아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네. 아니, 냄새 안 나는데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때 에스리의 그림 하나를 발견한 그들. 예슬이는 아빠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아, 여기는 예슬이 삼촌이랬어요. 삼촌? 예슬이한테는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일하던 식당에 단골 손님이었는데 제가 사적으로 좀 만났거든요. 근데 전세 싸게 나왔다고 당장 적금 깨라더니 그 돈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과거 에스리 엄마가 만났던 남자가 돈을 들고 튀어버린 보니까 건데 이름도 가짜고 핸드폰은 먹통됐고 완전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냄새를 맡은 호계. 그 사기꾼 같이 잡아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고소장 하나만 쓰고 가세요. 그렇게 에스리 엄마의 전 남자친구 김철호를 쫓기 시작한 그들. 가명 김철호, 나이 40대 중반, 3년 전부터 예슬 엄마랑 만나기 시작했고 구린내가 팍팍 나네. 근데 같이 찍은 사진이나 CCTV 영상도 남아있는 게 없고요. 선불폰이 유일한 흔적인데 별정은 기지국 위치 정보도 석 달 지나면 다 폐기하니까 추적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면 뭐 사기로 말아 넣으면 되죠. 하지만 호계는 한 번 물면 놓지 않죠. 외국인 명의 별정 선불폰. 이거 취급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요. 어디 연락하세요? 참에 핸드폰 좀 바꿔보자. 바로 제대로 물어버린 호계. 한편 아이가 깨어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송설. 설아. 도주는 그런 송설을 위로하지만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구급은 응급실에 환자를 두고 온 순간부터 잊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현장도 나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건 아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에서 놓질 못하겠어요. 특히 애들은 더 그렇고. 그게 쉽지는 않지. 그때 나타난 호계. 잘 먹겠습니다. 지금 누구는 범 잡겠다고 똥개 훈련하는데 지금 치킨을 야식을 먹어 지금. 눈치 없는 호계 덕분에 무거웠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지는데 난 나의 길을 간다. 좀 앉아봐요. 하나만 먹고. 그런데 저기 골절이 전부 몸의 말단 부위에 집중됐잖아요. 그게 진짜 이상해요. 아이의 몸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찾은 송설. 그 이유는 바로 봐요. 폭력이 노출되면 이렇게 형사님처럼 몸을 웅크리는 게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몸집이 작은 아이들일수록 갈비뼈나 등뼈 같은 큰 뼈가 생기거든요. 근데 예슬이는 그 반대잖아요.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다르게 약한 뼈 위주로 다친 에스리.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난다 이거 아니야. 분명 냄새가 납니다. 거봐. 냄새 맡으니까 이게 물어야 직성이 풀리잖아. 이 송사리 씨도 똥개 근성이 있어. 가만히 있는 애한테 똥개 그러냐? 마음에 안 들어. 그 순간 불도저! 면발 끊지 마. 수사 흐름 끊겨. 역시 수사에 미친 진돗개 호계. 송사리 씨 다리 꼬지 말고 사건 꼬이니까. 좋았어. 둘 다 말을 잘 들어 아주. 다음 날 대부분 업자와 컨택을 위해 먼저 접선을 시도한 호계. 됐어. 핸드폰을 좀 바꿀게. 나 계단으로 가야 돼. 얼마 안 가 휴대폰 배달부와 접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배달부의 뒤를 쫓는 그들. 조심. 어렵지 않게 세탁업자를 찾아내는데 아저씨 고맙습니다. 영필아, 뒷번호 몇 번이냐? 3, 4, 5, 2 여기 있네. 외국인 명의 맞고. 야, 이거 사간 놈 누구야? 아이 그건 모르죠. 저희는 실명거래 그런 거 안 하는 거 잘 아시면서. 사기꾼 정보를 모르는 세탁업자. 어쩔 수 없이 거래 장소에 CCTV를 돌려보는데 잠깐만. 이 사람 그 순간 찾아낸 범인.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공탁금 수령했더라고요. 덕분에 석방 결정 났네요. 이 사람은 뺑소니범? 합의금 걸어놓은 게 얼만데요? 알고 보니 예슬이 엄마와 짜고 보험 사기를 노린 엄동철. 야, 너 어디야? 그때 국가수에선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저 자동차 타이어 모양 아니에요? 차량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 모양이 피부에 각인된 거죠. 이상하게도 아이 다리에 새겨진 타이어 자국. 측면 충돌이었나 봐요? 아니요, 정면 충돌에 여과 없다고 했잖아. 예, 그 옆에 있던 애엄마 진술이라 이게 틀릴 리가 없는데. 모든 것이 예슬이 엄마의 진술과 다릅니다. 봐봐, 이쪽으로 튕겨 나가고 가해 차량이 여기서 유턴을 했지. 이렇게 해서 도주를 했어. 이게 여과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죠? 사건의 방향을 잃은 그때 우연히 발견하게 된 블랙박스. 야, 저놈 잡아. 야! 야! 이거 좀 빌리자. 곧바로 배달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를 따는 호계. 있기는 있는데 이게 4시 반이 아니라 4시가 야식 마지막 배달인데요. 족발이요. 한번 틀어봐 일단. 아니 사고 시작도 아닌데 뭐하러 봐요. 아, 진짜 너 새끼. 아이고 빨리 좀 틀어주세요 좀 제발. 그런데 스탑. 다시 돌려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차.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어이씨. 명필은 끔찍함에 말을 잇지 못하는데 이거 누르면 되지. 안돼 하지 마. 진짜 왜 그래? 이건 분명한 계획범죄입니다. 지금부터 상상력이 필요해. 수사 퍼즐 맞추기라고 했지. 또다시 시작된 호계의 범죄의 재구성. 7개월 전에 연락이 끊겼어. 그랬다가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다시 만나. 사고 난 후에는 난리를 쳐. 그러더니 합의는 또 금방 이루어져. 아, 이것들 봐.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구만. 가자.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 남았어. 그렇게 마지막 퍼즐을 찾기 위해 엄동철을 불러낸 호계. 자기 부담금 1억 5천 준비해놨죠, 엄동철 씨. 한 1억 5천 나올 것 같은데. 피해 아동 방금 뇌사 판정 받았습니다. 뇌사요? 뇌사 법적으로 사망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얘기가 달라졌거든.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뺑소니 사망 사고가 된 겁니다. 호계는 먼저 받게 될 죄값을 알려주는데 자기 부담금 1억 5천에 양형도 실형 못지않게 한 15년 정도 나올 겁니다. 당황한 엄동철. 그런데 저 진짜 반성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제가 죽을 결심까지 했겠어요. 아시잖아요. 직접 보셨잖아요. 뻔뻔하게도 이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동철. 근데 판사는 못 봤잖아. 한편 엄동철과 마찬가지로 불려온 예슬이 엄마를 취조하는 백참. 금방 끝내준다더니 왜 이렇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옆방에 뺑소니 가해범 엄동철 씨가 와 있어요. 뭐야? 우리 주영선 씨 큰일 나셨네. 네? 왜요? 아니 엄동철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요. 그럼 이쪽에서 불리해질 텐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동철과 예슬이 엄마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죄송합니다. 자백하겠대요? 예, 금방 갈게요. 예, 잠시만요. 그 진영사 우리 서에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진도 개새끼요. 한 번 물면 그냥 막 사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놈이요. 하여튼 엄동철 씨 오늘 된통 걸렸네. 아마 지금쯤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서로 말이 맞아야 이게 사건이 성립되는 거지. 이렇게 저 서로 말이 안 맞으면 이거 나가리지 이거는? 그 애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게 다 저 엄동철 씨가 꾸민 거라는데?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쉽게 넘어오지 않는 그들. 그때 또다시 명연기를 시전하는 호계. 옆집. 뭐?
그런 게 나왔어? 제 생각에는 저녁 메뉴로 찜닭이 나왔는데 바로 갈게 끊어. 뭐가 나왔어? 결국 분명히 나 시킨 일이라고. 드디어 입을 연 동철. 분명히 나 시킨 일이라고. 아씨, 개쓰레기 같은 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야야 방을. 아이고 방을 잘못 들었네. 나오세요. 네. 야! 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근데 이게 누가 쇼리? 야 한탕 크게 하자고 이게 누군데? 이게 다 네가 너무 속도를 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밀지를 말았어야지. 애를 죽이면 어떡하냐? 나 안 밀었다고 지금! 그렇게 맞춰진 퍼즐 조각. 연기 여기까지. 커트. 야 커트.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두 분한테 딱 맞는 말 같은데요. 그때 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 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증거가 없다뇨. 예술이 그 아이 자체가 증거인데. 이미 넘쳐나는 증거들. 예슬이한테 있는 16개의 골절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전부 몇 천만 원짜리 골절이라는 거야. 신체 능력에 영구적 장애를 주는 손상이 남으면 지급률에 따라서 상해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미 예슬을 통해 받은 보험금만 종골분쇄 골절, 장애진단 3% 인정받아서 500. 그리고 아까 그 손목 돌려봐서 정상 총각 210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영구장애 3% 900 더 받고.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이 8,547만 원. 뭐 이 정도면 뭐 황금알을 낳는 아니지 저 보험금을 낳는 보물이고. 뭐 신종 재테크요? 아, 형사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슬이가 워낙 활동적인데다가 또 뼈는 좀 약해서 또다시 발연기를 시전하는 예슬이 엄마. 사실 연기도 겁나 못하면서 연기 혼을 불태우네 자꾸. 그들이 한 끔찍한 짓을 정리해주는 명필. 자, 예슬이 상해보험 총액이 8억입니다. 최대한 땡기고 싶었겠죠. 근데 상해 지급률이라는 게 이게 두 눈이라도 멀어야 100%가 나오는데 골절로는 끽해봐야 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수 부린 거 아니야. 다음 타겟 발목 하나만 잘라도 30%니까 2억 4천. 휴일 교통사고 특약으로 2배 뛰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CCTV도 없는 도로를 누렸잖아.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들. 좀 지나치시네요. 지금 우리가 애 발목이라도 잘랐다고요? 나도 믿을 수가 없더라. 직접 보기 전까지. 곧바로 녹화된 영상을 트는 명필. 사고 30분 전 인근을 지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 바디캠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그날 교통사고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 어디 보자. 멀쩡한데? 발목 돌려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애들 뼈는 웬만하면 잘 안 부러지니까. 그래서 2번째 사고는 속도를 올렸어. 그러고는 뺑소니 형량 줄여보겠다고 죽는 생쇼까지 하고. 끝까지 연기를 하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냥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죽을까봐 차 문 열어놓고 그것도 화재 경보기 바로 밑에다 차대놓고 당신들이 벌인 이 잔인한 연극에서 진심인 게 하나 있더라. 그건 바로 예슬이 제발 살려달라는 말. 제발 우리 예슬이 좀 살려주세요. 어떡해.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예슬이를 살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슬을 위한 게 아니더라. 애가 죽으면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13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없거든.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애 죽일까봐. 그렇게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 우연히 시작된 이들의 범죄. 니들 이게 시작이었어. 어쩌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어. 온 가족이 파티를 했을 거야. 예슬이도 행복했을 거고. 그 이후로 무려 8개의 보험을 더 들었지. 그러니까 예슬이는 자기가 다쳐도 좋았을 거야.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엄마랑 삼촌이 좋아하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의 웃는 모습에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예슬이. 엄마를 좋아했잖아. 엄마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을 거야. 교통사고까지도.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할게.
예순이 덜 다친 게 미안했어. 오죽하면은 애가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잘못. 그래 엄마가 웃어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에스리 소식을 들고 나타난 송설. 예슬이 말이에요. 예슬이 좀 전에 깨어나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다행히도 깨어난 에스리. 뇌부종도 줄어들고 손상도 최소화됐다고. 기적이라고 하네요. 연구장에 지금 이렇게 꽤 나오겠네. 하지만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두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야, 니들 지금까지 받은 보험료 다 토해내고 평생 빵에서 싸울 줄 알아, 이 개쓰레기들아. 그 사이 쉬지 않고 곧바로 함정 수사에 들어간 우리의 진돗개 형사 호계. 뭐하냐? 뭐야? 공무원은 겸직 금지야. 함정 수사. 찾아가는 범죄자 검거 서비스라는 거지. 조만간 면접 보시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제대로 물은 것 같은데. 한편 한 장례식장에 도착한 험상궂은 남자들. 아, 신장 하나만 떼놔도 내 돈 반은 갚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는데. 돈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 제 손길 노잣돈 있는데 남의 돈 갚을 돈은 없어? 이 속을 놈들아! 돈 앞에선 상도덕이 없는 이들. 야, 얘는 참 싸가지가 없다. 꼴랑 10,000원짜리 한 장 넣냐? 박지환이 15만 원? 오. 애랑 잤나 보네. 이 개놈의 새끼들아! 곧바로 서류를 내미는 사채업자. 짜잔. 따님, 이원장. 그런데 원금이 3,000. 우리 애가 500 빌렸다고 했는데 500에서 3,000으로 늘어난 원금. 세상 물정 또 참 모르시네. 이자가 많이 밀려서 원금이 올랐어요. 아무리 많이 밀렸다지만 해도 너무한 사채업자. 아우, 안타까워서 죽겠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의 대출 이자는 결코 법정 이자율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어떤 잘못도 없었다 대변하는 변호사 양치영. 개소리 집어쳐! 그의 말에 분노하는 피해자들. 내 이자를 시달리다가 내 딸이 죽었어! 이들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가중시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증액 재대출이라는 게 연체된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대출 원금을 높이는 전형적인 악덕 사채업자들의 수법이에요. 증액 재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 우리 애가 도장을 뺏겼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서류들이 위조된 걸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게 다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머니, 여기 대출 서류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한은 이게 위조된 서류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도장이 찍혀 있는 한 위조 여부를 가리긴 어렵습니다. 그때 뭔가 방법을 찾은 안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위조된 서류라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정교한 문서 감정이 가능한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 우리의 진돗개 호계는 잠입 수사에 들어가기 전 메이크업에 한창인데. 뭘 골라봐. 뒤질래? 없냐? 완벽한 양아치 연기까지 준비 완료한 태식. 아니 호계. 너무 착해. 그렇게 곧바로 잠입 수사에 들어갔는데. 회사명이 바뀌었어. 1년짜리에서 5년짜리로. 5년짜리? 5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정년 기준 1년짜리 절도에서 5년짜리로 바뀌었다고. 살인. 오늘 호계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살인. 구인 공고한 거랑 말이 다르잖아 지금. 대신 월급을 300에다 공 하나씩 더 붙여줄게. 와, 진짜요? 쫄리면 꺼져. 에이씨, 나 안 해. 살인이라고 말 안 했잖아. 아니, 대포 사. 나 빠질래. 됐어, 꺼져. 고민한 호계. 결국. 어이. 나 별 2자리에 집행유예라. 이번에 진짜 걸리면 뒤져. 경력직 원래 인생 땡기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나는 대포라고 부릅시다. 누구 목숨값이 이렇게 비싸? 알 거 없음. 그런데 핸드폰 전원을 꺼서 여기다 넣는 거야. 곧바로 빼앗겨버린 휴대폰. 업무 끝날 때까지 사적인 행동은 금지.
월급 받으려면 사측 따라야 되겠다, 그지? 그렇게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 호계. 적힌 대로 사와. 와, 뭐 심부름을 시켜 고급 인력들에다가.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할래.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사러 마트로 향하는데 같은 시각 마트에 도착한 송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을 일으킨 남자. 잠시만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왔다. 송설 때문에 차마 아는 척 할 수 없는 호계. 여기 이남분 어디 계세요? 여기 보호자분 안 계세요? 같이 오신 분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요.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와! 얼마이냐? 내 전증 처음 봐. 아, 시끄러. 호계는 남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미친 거 아니야? 한편 호계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를 쫓는 마태와 약쟁이 새끼 연락 두질이라며. 그 자식 어디로 튀지 못하게 잘 감시하랬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현재 호계와 함께 움직이는 그 남자입니다. 대부형. 한편 이 사실을 모른 채 바로 현장으로 향하는 호계. 이들의 타겟은 바로 현재 저 건물에 있는 사람 총 16명. 우리 타겟은 4층 연구실 안에. 4층 연구실 안에 있는 누군가. 작업 시작. 그런데 모든 위주엔 흔적이 남아 A4 용지의 주성분인 펄프 섬유의 배합 비율을 따져보면 생산연도 감정이 가능해. 그 4층 연구실에서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 중인 안나. 이 사실을 모른 채 호계는 일단 시키는 일을 하는데 김이야. 이거 뭔데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그때 모자 써. 모자에 집착하는 남자. 아, 더워서 벗었어요. 아, 땀에 쩔어서 왔구나. 당장 모자 써. 저거 땀이든 뭐든 물 닿으면 끝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말 들을 거지? 한편 당연히 호계를 알아본 성설은 이 사실을 대원들에게 공유하는데 올바이년아! 나한테 이랬다고. 깜짝이. 아 진짜로? 옷도 그지같이 입고. 맞아요. 그때 송도현님, 어? 이 샴푸 송도현님 거예요? 장바구니에 있었어요. 아니? 나 그런 거 산 적 없는데? 줘봐봐. SOS 신호를 발견한 도진. SOS? 확실히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오늘 낮에 GPS 추적기 하나 남는 거 없어? B번 아니세요? 그런 거 사적인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적기는 달았어? 네. 일단 호계가 가져간 추적기를 따라가는 그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호계. 위치 추적해달라더니 차만 두고 어딜 간 거야? 아씨. 핸드폰 위치는? 핸드폰 꺼진 것도 여기예요. 그때 나 생각났다. 도진은 호계가 봤던 그를 떠올리는데 함정 수사. 찾아가는 범죄자 검거 서비스라는 거지. 나왔다. 야, 명필아. 한편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남자의 플랜. 너희들 이 흙을 4층 복도 끝에서 여기까지 바닥에 쫙 깔아. 너는 나랑 4층 연구실문 전부 봉쇄한다. 15분 안에 이 건물 전체를 밀실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도대체 남자는 어떻게 타겟을 제거하려는 걸까요?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와야 되거든. 충격적이게도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두를 제거하려는 남자. 안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내 알바 아닌데. 네 알바도 아니고. 호계는 잠시 화장실로 향해 시간을 버는데 몰래 훔쳐온 조각들을 변기에 넣어보는 호계. 그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 뭐야, 그냥 겁중데. 그 순간 일어난 큰 폭발. 너무나 위험합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보는 호계. 잠깐만. 쓰레기네. 타겟 여자 하나라며. 이대로 폭파하면 건물 통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16명인데 16명 목숨값 다 받아야지. 호계의 말에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인데 견적이 달라지네. 하지만 경력직이라 다르네. 상처가 없네. 호계가 범죄자가 아니란 걸 알아챈 남자. 너 경력직 아니지? 그대로 제압당해버린 호계. 한편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빠의 부탁으로 호계가 봤던 글의 IP를 추적하는 안나. 그런데 근데 이 글 올린 IP 주소가 좀 익숙하네. 너무나 익숙한 IP. 글 게시한 IP가 여기 거야. 안나가 있는 이곳의 IP와 일치합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서류 감정하러 한국대 문서감정 연구실에 와 있거든. 뒤늦게 맞춰진 퍼즐.
나 지금 저 조폭 새끼들 깜빵 보낼 증거 감정하고 있는데 증거 감정이 저 하곡지에서밖에 안 된디야. 그래서 저 안 나가서 급하게 간겨. 야, 그놈들 그 보통 조폭놈들이 아니여. 그 수백억 대출 돌려가지고서 저 서민들 등골 쪽쪽 빨아먹는 아주 대기업형 그런 조폭놈들이란 말이여. 수 틀리면은 사람 파묻어버리는 그런 놈들이여. 도지는 이제야 안나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채는데 그 사이 꽁꽁 묶여버린 호계. 불 잘 붙을 심지만 있으면 멀리 갈 필요가 없지. 호계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밑에 내려가서 불 붙이면 불길이 계단 타고 쫙 올라오는 거야. 한편 뒤늦게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챈 안나는 연구실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이미 모든 문이 잠긴 상태. 여기도 안 열려요. 뭐야? 호기는 탈출을 위해 가진 용을 다 써보는데 그 순간 풀린 발과 손.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이들. 장난 준비 끝났습니다. 역시나 이 일 뒤엔 악덕 사채업자가 있었네요. 한편 급히 사내망을 통해 내부로 연락을 취하는 호계. 폭발물 신고 바람에 119. 다행히 곧바로 안나와 연결이 되는데 무리다면 폭발하는 진흙이 복도에 설치됐습니다. 이 새끼들 로프에 등 묻힌 트레일러 1층까지 내렸어. 1층에서 불 붙이면 스프링쿨러 작동하는 순간 전부 다 폭발할 거야. 이제야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된 안나. 남은 시간은 4층까지 계단 타고 올라오는 트레일러라면 실내 풍속 최저 0.15m/s를 유동성 있게 적용하고 불이 4층까지 올라와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를 감지해 작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불 붙이는 순간부터 폭발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려.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왜 모든 스프링클러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면 위력은 어마어마할 거야. 이대로 있다가 모두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른 안나. 계단에서 불길이 올라올 테니까 에어락에 산소를 차단시키면 돼요. 바로 에어락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시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기 전 불을 끄자는 전략. 공주실 직원들 다 퇴근했을 텐데 어떡하죠? 제가 시스템 해킹해서 들어갈게요. 그 사이 카운트다운은 시작되고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니들은 꺼져. 마무리 내가 할 테니까. 빠르게 타고 올라가는 불길. 빠르게 시스템을 해킹하는 안나. 에어락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이것만 풀어내서 에어락 작동. 그렇게 작동된 에어락. 다행히 꺼져가는 불씨. 그렇게 소방이 오기도 전에 일을 해결한 안나. 됐어요. 4층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사다리 차로 접근 시도해. 4층에 폭발 물질 있다니까 팀 나눠서 층별로 한 층씩 맡아서 개방하고 나머지는 트레일러 해소하고 요구지다 대피에 안내해. 뒷수습을 하는 소방관들. 그리고 방화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용의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쫓는 경찰들. 다행히 호계도 곧바로 탈출하는데 이상하게도 근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남자. 엔진 안네. 이 사실을 모른 채 황급히 연구실 내부로 들어가는 소방관들. 제 1층 진입했습니다. 에어락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차례차례 구조를 이어가는데 개방 완료. 대원들 따라 나오실게요. 1층 6명 구조 완료. 한편 아까 남자의 목에 건 목걸이가 마음에 걸린 호계. 뭘 봐? 송설에게 공유하는데 이 자식 목에 뭐 걸고 있었거든, 기계 같은 거. 무슨 기계인데요? 리모컨인데 가운데 버튼이 있고 회사 이름이 마스코. 마스테카요? 그거 맞아. 거기 스프링클러 제작 업체인데. 스프링쿨러 제작업체? 원격 제어 기술 개발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원격 제어, 스프링클러. 원격 제어를 통해 언제든 스프링쿨러를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 건물이 폭파될 수 있는 상황. 원격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구조하러 간 소방들까지 전부 위험해지잖아. 순간 얼어붙은 지휘단장 독고순. 사실 과거 무리한 구조 활동으로 인해 많은 동료들을 잃어야 했는데 결국
전 대원에게 알린다. 당장 작전 중지하고 철수 바람. 작전 중지를 내립니다. 뭐야? 철수하라고? 무슨 소리야? 갑작스런 철수에 이가 안 가는 도진. 단장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문도 못 열었는데.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빨리 나오라고. 철수해! 빨리 철수해! 하지만 자신의 동생을 놓고 이곳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 하던 거 마저 하고 먼저 내려가 있어! 단장님. 철수 명령 철회해 주십시오. 당연히 반발하는 소방대원들. 하지만 구조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 하존에선 무조건 철수가 원칙이야. 지휘단장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진돗개야, 먼저 다른 방. 그 사이 또다시 사라진 호계. 이 자식도 어디 간 게 또?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데 그 순간 물을 단수시킬 방법을 떠올린 송설은 곧바로 호계에게 연락하고 물을 단수시킬 수 있는 곳. 공조실. 수도계량기는 지하 공조실에 있어요. 알았구나. 호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편 때를 기다리는 남자. 그때 뭐 하세요? 다행히 명필은 남자를 발견하는데 대피하란 말 못 들었어요? 위험하니까 빨리 가세요. 곧바로 제압당한 명필. 그렇게 그냥 가지 그랬어. 한편 이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달리는 호계. 호계는 그대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얼려버릴 생각인데 제발. 그 순간 버튼이 눌리고 작동되어버린 스프링클러. 그렇게 시작된 연쇄 폭발. 결국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출력차단 지원이요! 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얼어붙은 스프링클러. 폭발 멈췄어. 폭발 멈춰서 구급대원 안 해! 폭발 멈췄습니다. 구급대 올려주세요 빨리. 구조 작업 실시. 네, 할게요. 구출된 안나. 하나 둘 셋. 4층에 다른 요구조자인지 확인해봐. 네. 하나 둘 셋. 안나야 정신 들어? 괜찮아? 감정서 재판에 가지고 가야 돼. 안 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병원부터 가야 돼. 다들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안나는 무사히 응급차를 타고 급히 법원으로 향하는데 오빠, 우리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 네 몸이야 잘 추스리고 있어. 시간 맞춰 도착할 테니까. 그 순간 일어난 사고. 이성을 잃은 남자는 그대로 이들 모두를 죽일 생각인 것 같은데 새끼가. 눈꼴맛 제대로 보겠어. 그 순간 야, 이 새끼야! 뛰어든 진돗개 호계. 참교육 시작하는 호계. 고깃집에서 가야지. 그런데 역으로 당할 위기에 놓인 호계. 내가 갈게. 이제 불맛 좀 나나? 하지만 이런 거에 당할 그들이 아니죠. 진돗개! 나이스 샷.
그렇게 무사히 감정서를 들고 법원에 나타난 안나. 재판장님, 검사 측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긴급히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허락합니다. 그동안 데모그룹에서 작성한 298장의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서류입니다. 먼저 재대출 서류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연체가 되면 이자를 더해 증액 재대출을 해서 수개월 만에 대출금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되는 마술이죠. 이 있습니다. 증액 재대출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합법입니다. 하지만 근데 바로 어젯밤에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밝혀낸 안나. 자, 여기 재대출 서류 보실까요? 작성일은 2019년 8월 17일입니다. 그런데 분강 비교 분석을 통해 문서의 작성 연도를 감정해본 결과 본 A4 용지의 생산 연도는 놀랍게도 2021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마 타임머신을 타고 2021년에 만들어진 종이를 2년 전으로 가지고 가셨다고 억지 부리실 건 아니겠죠? 이런 걸 악덕 사채업자가 알 리가 없죠. 그렇게 완벽하게 악덕 사채업자를 이긴 안나. 한편 과거 큰 화재 사건의 트라우마를 치우지 못하는 단장 덕고순.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반복될까 두려운 장면들. 사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도진. 철수 명령역에서 죄송합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제 첫 번째 현장. 안돼! 안돼! 도진도 기억하는 참혹했던 그날 밤의 장면. 그때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들. 그래. 도진아, 내 마음도 똑같아. 그래서 철수 명령 내린 거야. 살아남은 게 미안했던 사람 너 혼자 아니다. 오늘 함께 기사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한편 야, 한 놈 더 어디 있어? 청부살인을 했던 셋 중 한 명을 놓쳐버린 경찰들. 국도에서 딱 끊기는 바람에. 그런데 그래도 김도영 저 주범 잡았어. 그 새끼를 놓쳐 하필이면 최석두를. 최석두? 여기 치킨 직접 튀겨주는 거 맞죠? 이미 최석두를 쫓고 있던 호계. 아니요, 괜찮아요.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태와 우리 애는 확실히 챙겨주시는 거죠? 넌 날 만난 걸 네 인생 최대의 행운을 알아야 돼. 곧바로 한 남자를 매수한 마태와는 남자에게 일 하나를 지시합니다. 1번 누르고 한 통화씩만 하고 버려. 도대체 마태와는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걸까요? 차라리 사람 하나 사셔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나 보내버리고 싶지. 살인교사로 들어가서 이번 아주 빵에서 푹 썩으라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마태와 그 새끼한테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해. 도대체 호계와 마태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광견병 걸린 미친 개한테 올리는 거.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4화 이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화는 특히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이를 이용한 엄마의 이야기에선 화가,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의 모습에선 큰 슬픔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야기를 진호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는 매주 금토밤 10시에 본방사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